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파가 가지는 불확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삼각함수 말고 또 사용할 게 wolframalpha.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wolframalpha라는 것을 이용해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걸 이용할 거예요. 먼저 물질파가 그냥 sin kx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겠습니다. k는 웨이브 넘버 람다분의 2파이고요. 먼저 저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퍼져서 분포하는 거니까 위치가 불확실하죠.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파장은 확실하게 보이니까 웨이브 넘버가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웨이브 넘버의 불확정성을 델타 K1이라고 하면 이게 0으로 가죠. 그런데 반대로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X1의 경우에는 위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한히 크겠네요. 그런데 제가 sin kx에다가 sin qx라는,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가 q인 또 다른 파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sin kx 플러스 sin qx, 저거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하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2sin 2분의 k 플러스 qx 코사인 2분의 k 마이너스 qx. 그러니까 사인파 자체의 진폭이, 그러니까 진폭 자체가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진폭 자체가 코사인 함수로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wolframalpha,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다가 sin 2x 플러스 sin 2.1x를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래프의 형태가 대충 어떻게 나왔냐면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불룩불룩한 모양이 생겼죠. 즉 진폭 자체가 코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이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는 건 아까보다 위치가 어느 정도 좀 더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파장은 아까보다는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웨이브 넘버를 K2라고 하면 불확정성 델타 K2가 델타 K1보다 커졌죠. 파장이 모호해졌으니까
웨이브 넘버가 아까보다 모호해져서 불확정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반대로 위치는 좀 더 확실해졌으니까 델타 x2가 델타 x1보다 작아졌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sin 2x 플러스 sin 2.1x에다가 울프럼 알파를 이용해서 두 개의 파동을 추가해 봤어요. sin 2.2x랑 sin 2.3x라는 두 개의 파동을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대충 이런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 그래프보다 이 가운데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폭이 더 좁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아까보다 위치가 더욱 확실해진 거죠. 그리고 파장은 더 알 수 없게 된 게 보이십니까? 즉 델타 K3가 델타 K2보다도 더 커진 겁니다. 반대로 델타 X3는 델타 X2보다 더 작아졌고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K가 0보다 크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즉, 둘이 동시에 정확해지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이 곱해서 어떤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나눈 게 아니라 곱한 거예요. 둘이 마치 반비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물질파의 운동량은 h바 곱하기 웨이브 넘버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곱하면 어떤 양수가 나온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절대로 측정 기술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측정 기술 백날 발달시켜봐야 불확정성 원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원리고요. 물질파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냥 물질파라는 파동이 가지는 성질이에요. 지금까지 물질파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불확정성에 대한 내용을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울프럼 알파 이 두 가지를 써서 알아본 수업이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식,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P가 구체적으로 어느 양수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 적분을 풀면 직접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좀 길어요.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긴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정적분을 풀어보면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옵니다. 즉, 알파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절대값 제곱을 정적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가 반드시 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x축 위로 공중부양할 조건, 판별식이 0 이하이면 되겠네요. 그럼 저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즉, 2차 함수가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그 조건에서부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식 델타 x, 델타 p는 2분의 h바 이상이다 라는 이 식이 유도됩니다. 지금까지 물질파의 불확정성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